페이지 144페이지 명반이에요. 자, 이명은 개축대한 무인년 32세에 목매달아 자살을 했어요. 개축대한 무인년 32세, 여기가 32세죠. 32세에 목매달아 자살을 했어요. 자, 이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자미두수로 분석을 해보자 이거죠. 자, 명궁은 일단 우리가 항상 이 운세 추론을 할 때는 명궁의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운세 추론을 하시는 게 운세 추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자, 명궁은 거문의 화기예요. 그죠? 어두운 생각이 극에 이르죠. 그죠? 어두운 생각이, 그죠? 천기는 생각이니까 어두운 생각이 극에 이르면서 여기 뭐 있어요? 상문, 백호, 장성. 그죠? 한다면 하는 굉장히 강성한 별들이 있으면서 묘지까지 이렇게 천이궁에 있죠. 그 다음에 명궁 자체 보면 절공, 순공의 공망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검은 화기의 흉의가 이 사주 자체에서 드러나기 쉬운 사주인데, 자, 우리가 자살을 할 때는 되게 지금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복덕궁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은 해필이면 신궁이 어디가 있어요? 복덕궁에 가 있어서 이 사람의 무게중심은 다 정신적인 것에 가 있어요. 정신적인 것에 가 있는데, 그러면 복덕궁의 상황이 좋으면 굳이 자살한다까지 말할 수는 없는데, 복덕궁의 상황이 보면 천량이에요. 천량은 뭐예요? 음덕으로 볼 것이냐, 형극으로 볼 것이냐, 두 가지 중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영성타라 천마에까지 있어서 절종마에, 전마에, 천형에, 형극성까지 있죠. 이렇게. 그죠? 형극성까지 있으면서 뭐가 협해요? 겁공이 이런 식으로 협하니까 이 사람의 몸공이나 마음, 몸과 마음이, 그죠? 복덕은 마음이니까 이 사람의 몸과 마음이 음덕으로 가겠어요? 형극으로 가겠어요? 형극으로 가겠죠. 그래서 굉장히 뭔가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자기 몸을, 그저 자기 정신을 꺾어버리는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복덕궁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명신궁에서 거문이 경향을 이렇게 만나죠. 거문이 경향을 이렇게 만나면서 신궁에 영성이 있으니까 거영양이 되고, 또는 거천영 경향, 이렇게 형극적인 별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인생살이가 조금 편하지는 않고, 또 정신적으로도 감정 고충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는 사주가 되죠. 그렇지만 이제 부처궁은 태양의 화록으로 좋긴 한데, 여기도 뭔가 정신적인 공허를 의미하는 천화가 있고 조각조각 부시는 파쇄 등이 있으니까 1월이 비록 태음의 화록은 되어 있지만 경향타라를 만나서 1, 2, 3제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거영향을 만나는 거문 화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처궁의 어떤 또 좋지 않은 면도 예견해 볼 수 있는 사주죠. 자, 그래서 이런 사주가 이제 어디로 왔냐면 지금 부처궁 대한으로 왔어요. 대한이 부처궁이라는 건 부처에 대한 감정, 그죠? 그 다음에 관록궁하고 마주보에 있으니까 관록에 대한 생각, 그죠? 관록에 대한 일이 천희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1월이니까 호름홀량으로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거기에 삼방에서 내궁이라는 거 아시죠? 여기가 1, 3 하나씩 건너가 다 대한내궁인데, 대한 5, 7, 9, 11 대한내궁에 다 뭐가 있어요? 선천에 천기화기가 들어와 있다는 건, 선천에 천기화기만 움직이면 선천 천기화기의 흉의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대한에 와 있죠. 더군다나 거영향 종신엑스의 검은 화기까지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 대한에 와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어디를 보냐면 개간사화를 움직여 봐야 되겠죠. 자, 개간사화를 움직이면 개간 뭐죠? 개간 파거월탐이죠. 자, 파군의 화록에서 시작을 해서 지렉궁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죠? 집안이 지렉. 그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파군은 무슨 별이에요? 육친부리의 별이죠. 육친부리. 그 다음에 겸쌍의 부리. 파구창신의 부리. 별.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가 지금 위신, 불충, 위자, 불효하는 그죠? 뭔가 인생의 의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파군 화록이 움직이면서 병부 움직이고요. 화성을 이렇게 움직였어요. 지공으로 움직이고 과숙으로 움직이고 고독격으로 완전히 형성이 돼 있죠. 자, 부질선을 움직였고요. 음살도 움직이고요. 거상 연동에 의해서 파군 대구에는 항상 천상이 있기 때문에 거문이 움직이면 천상이 움직이고 천상도 움직이면 거문이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도 같이 묘유궁도 움직이는 형국이 돼버리죠. 그래서 제복명천상에서 기거의 초선종아, 그죠? 처음에는 잘 살려고 해보다가 나중에는 에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악으로 가는 초선종악을 움직이면서 거문의 어두운 생각을 증폭시켜서 록기전도로 결과공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상문백호를 움직였어요. 제복선 움직였죠. 지례궁 움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궁에 록존이 있으니까 인호술에서 만나는 인궁이 지금 뭐예요? 문제궁이에요. 대한의 문제궁에서 천어를 움직였어요. 질병성. 그 다음에 홍란 천이도 움직였죠. 질병성을 움직이면서 뭐 움직인 거예요? 또 부질선 움직였죠. 그죠? 부질선. 그래서 부질선에서 시작을 해서 선천부질선에서 시작을 해서 대한부질선을 움직이면서 탐낭의 화기가 뜻이 뭐죠? 탈의 일이 생기는 거죠. 탈의 일이 생겨요. 질병으로 인해서 탈의 일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결과는 어디로 가나요? 결과는 다시 탐낭화기로 가요. 탐낭화기로. 자, 2차 결과는 없어요. 자, 그러면 선천의 거문화기를 대한에서 이렇게 지렉이 인자가 돼서 뭐 복덕이 움직였다는 건 굉장히 정신적으로 이제 자충수를 두기 쉽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초래하기가 쉽죠.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사망에 관한 일은 주로 이제 뭐가 움직인다 했어요? 지렉, 신궁, 형로, 제복선이 움직이고 상문백호가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렉, 제복선, 그죠? 그 다음에 상문백호 움직였으니까 지금 이것도요. 지금 진술궁도 천상이 형기협인되어 있기 때문에 록기전도로 결과궁이에요. 그죠? 부질도. 그래서 자파상에 지렉으로 내가 자파상 파구창신하겠다. 화성으로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신궁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신궁이 움직이질 않았으니까 죽는다까지 말하기는 힘들지만, 자, 여기 지금 천동의 화권이, 선천에 천동의 화권이 있죠. 그러면서 지금 묘유궁의 거문의 길을 화권으로 움직여서 여기도 지금 권으로 이렇게 암동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뭔가를 실행하겠다. 화권으로 뭔가를 실행하겠다 하면 실행이 하는 그런 걸로 인동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록권가기도 우리가 주로 이제 분석할 때는 록하고 기만 분석을 하지만 권과도 꼭 참고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임신이나 결혼이나 뭐 취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권과가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동의 화권을 권으로 움직인 폭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천량의 형극성, 천마탈의 절종마, 전마, 천형의 형극성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암묵적으로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신공이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명공이 움직이면 역시 신공도 같은 짝으로서 명공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신공은 동전의 뒷면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짝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대한의 질병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질병이 있겠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정신적인 질병. 질병인데 이 질병이 제복선으로 갔으니까 정신적인 질병이 있을 수 있는데 정신적인 질병, 그 정신을 뭐 하는 거다? 탈시키는 그런 질병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럼 어느 유년에 이런 정신적인 질병이 발현될 것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본다면 어느 걸 대개 대한에서 움직인 궁선, 록기로 주로 움직인 궁선에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무인년에 자살기도 목매달아 죽었어요. 자, 무인년은 지금 대한의 문제궁이면서 대한의 결과궁이고 대한 외궁이면서 부질선에 와 있는 거예요. 그죠? 대한 부질선에 와 있어요. 그러면서 홍란천이 고신, 천공, 천상 이런 흉성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으면서 탐낭 화기의 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죠? 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년이죠. 그래서 대한의 화기가 대한 외궁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결과의 의미만 있는데 왜 이렇게 무인년에 흉한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걸 본다면 자, 무간에 탐월필기죠. 탐월필기니까 탐낭화록에서 다시 움직여요. 그죠? 탐낭화록에서 움직이면 탐낭화록에서 발생을 하면 오궁에 있는 록존과 함께 진술궁 부질선 다시 움직이죠. 그래서 파군의 육친불이 불충불이의 이를 결과화시키고 록기전도는 숨이 동기죠.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술궁에 있는 파군화록과 인궁에 있는 탐낭화록을 만나서 자오궁의 칠살을 움직이면서 칠살의 사망성 거대한 변화성을 움직이죠. 사망성 변화성을 움직이죠. 이거는 유년이니까 용으로 써서 발생의 의미만 있는 거니까 사망성이나 변화성을 발생을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 뭐 이런 문제죠. 그죠?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사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록존의 근본적인 문제죠. 그냥 이거는 발생의 의미만 있는 거예요. 그죠? 형로자전선에서 발생의 의미만 있고, 자, 결과가 어디로 갔냐면, 자, 그래서 부질이 발생하죠. 지금 다 부질이 발생해요. 부질이 발생을 해서 록기전으로 다 결과궁이 되고, 이건 이제 발생궁 다시 문제궁이 또 되고 결과궁도 돼서 인신궁의 부질선을 움직이면서 월은 여기죠. 권 우필의 화 여기를 움직이는 문제죠. 그죠? 이렇게 천기의 화기. 자, 선천의 명궁을 유년에서 움직이면 유년 12사항궁을 쓸 수 있다 없다? 유년 12사항궁을 쓸 수 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유년 어디다? 유년 12사항궁을 쓴다면 유년 부질선이다. 그러면 천이에서 정신에 더 관한 질병이, 그죠? 생기는 거죠. 거문화기의 거화양의 종신액사로 이거를 천천의 천기화기를 대한에서 화관과 발생으로 움직인 걸 유년에서 다시 움직였으니까 분명하게 거문화기에 흉의가 드러난다. 그럼 아까 사망이 되려면 지렉신궁 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복덕궁이 동해야지 자살의 격국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죽음으로 연결되려면 형로제복 움직여야 되고 상문백호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했죠. 자, 상문백호 움직여야 되는데 신궁은 움직이진 않았지만 여기 지금 묘유궁이 제복선이고 사해궁도 선천 제복선이니까 이게 암동했죠. 그죠? 이게 암동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암동해서 신궁도 암묵적으로 움직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뭐 아까처럼 이두 선생님 말씀처럼 명신궁은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으니까, 그죠? 명궁이 움직였다는 건 결국 신궁도 동해 있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궁이 비록 명동되지 않았더라도 신궁이 움직여 있는 상태로 본다. 그래서 이게 윤현 부질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윤현 제복선이고 그죠? 진술궁은 윤현 제복선이고 집안에서 정신적인 어떤 질병이 일어나서 그죠? 그래서 탈하게 되는 그죠? 내 몸을 탈하게 되는 일이 생겨서 자살하는데 이제 목매달아 죽은 건 거영향이 이미 사주상 자체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매달아 죽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144페이지. 자, 자살의 성계 성황. 개축대한 24에서 33세, 무인년 32세에 목매달아 자살했다. 선천 복덕궁을 보면 이미 고극성이 천량이 영타, 천영 등을 보아 형극적인 기질이 농후한데 겁공에 잠이 칠살이 화살위패의 성계의 협까지 되어 있어 성향이 비관적이고 매우 극단적이다. 145페이지요. 복덕궁의 삼방에서 차성 안궁한 검은 화기를 보아 전형적인 거화양이 종신액사의 조건이 충족되었으며 형기성, 천형탈화를 더불어 보고 조객 상문까지 보아 교과서적인 자살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개축대안에 대한 복덕궁을 보면 145페이지요. 기거의 검은 화기에 백호가 자하고 있으며 순공, 절공 등의 공망성을 보아 정신적인 좌절 경향의 성과 동공하고 자탐과 화탐이 협하고 있으므로 염세적이며 충동적인 경향이 더해진다.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진궁에 화성이 있죠. 그죠? 인궁에 탐랑이 있어서 화탐에 협이 되니까 이게 화탐은 뭐예요? 횡발 또는 횡파니까 이 사람이 어두운 생각이 그죠? 검은 화기에 검은의 어두운 생각이 횡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어두운 생각을 갑자기 더 많이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충동적으로 검은 화기의 흉의를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죠. 검은 화기의 삼방에는 경향을 보아 거화양의 종신액사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원면 복덕궁의 밑에 주요 46번 주 원명 복덕궁의 천량 영성 탈화가 대한복덕궁에서 검은 화기를 만남으로 거화양이 이루어진다. 대한명궁의 삼방에서도 역시 검은 화기 영성 탈화의 거화양 격이 이루어진다. 역시 삼방에서 대모 천형을 보아 거화, 경양, 타, 봉, 악요의 조건이 충족되고 있다. 그죠? 천형을 만났으니까 그죠? 천형하고 화기 만나면 더 흉하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근거 이유. 그러나 이러한 선우천 복덕궁의 자살 성계가 구성되어 있더라도 일정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자살하지 않으며 자살 조건이 충족되어야 자살을 한다고 위에서 말했다. 146페이지요. 개축대안의 사화를 보면 개간 파군 화록이 술궁에 있으면서 진술궁 선천 부질선을 움직인다. 진궁은 잠이 천상이 좌하고 있는데 여기에 천상은 항상 검은과 천량이 협의되어 있는데 검은궁의 향배에 따라 재흠협인이나 형기협인이 되는데 이 경우는 이미 검은 화기에 의해 선천적으로 형기협인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천상이 대궁 파근에 의해 충동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천상을 형기협인케 하는 검은궁이 간접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묘궁, 대한복덕궁의 기거성계는 대안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동해 있는 상태가 되어 자살 조건의 부대 조건인 지례궁이 움직여야 한다. 복덕궁이 움직여야 한다. 상문백호가 움직여야 한다를 다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궁이는 인궁으로 대한 부질선이며 결과도 또한 탐낭화기로 대한 부질선에 해당하여 역시 지례궁선을 움직이고 이 지례궁선은 선천형로선으로 사망의 상관궁선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47페이지요. 무인년의 무간 탐낭 화록은 대안의 탐낭 화기를 발생시키고 거기가 이제 부질의 형로선이죠. 결과인 천기 화기는 대한 제복선이 되면서 상문백호를 인동시키므로 이해에 자살하였던 것이다. 신궁은 움직이지 않았지 않는가 라고 반문할지 모르나 명궁과 신궁은 표리일체로 신궁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명궁이 대체해서 쓸 수 있다. 이미 대한복덕궁이 선천명궁과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의 화록에 의해서 천상이 움직이면 선천명궁과 중첩된 복덕궁의 기거가 움직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명궁이 동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명은 음력 윤 5월에 죽었는데 5월은 사궁으로 신궁이 좌한궁이다. 자, 윤 5월에 죽었대요. 윤 5월에. 윤 5월 초에 죽었나봐요. 윤 5월에 사망을 했는데, 자, 월은 어떻게 보냐면 여기가 지금 무인년이죠. 무인년인데 인궁이 지금 천천의 형제궁이죠. 그죠? 그러면 이 유년의 형제궁이 음력으로 1월이죠. 그러니까 이 유년의 형제궁은 여기죠. 여기가 음력 1월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인궁이 2월, 묘궁이 3월, 진궁이 4월, 사궁이 5월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무인년이니까 무게 화로 가니까 그죠? 갑인월이죠. 여기가 갑인월. 여기가 인궁이 을묘월, 묘궁이 병진월, 그 다음에 진궁이 정사월, 사궁이 무오월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천계기를 또 쳤죠. 그죠? 천계기를 무오월에 또 치면서 신궁에 앉아 있으니까 음력 5월에 자살을 한 그런 명궁이 돼요. 자, 이해하셨죠? 자, 명반을 자꾸 제가 설명한 거를 여러 번 한번 돌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명반 할게요. 이 명반은 페이지 148페이지에 있는 명반으로 28세 병인요. 그러니까 을에 대한 병인년 28세에 신경쇠약으로 인해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왜 신경쇠약에 걸렸냐면 6살 된 장남이 병들어서 사망한 것을 보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은 본인도 자살을 한 그런 사주예요. 우리가 이 사주도 이제 보면은 조금 심란하죠. 자, 그러니까 묘유궁의 기거가 초선종학에다, 그죠? 종유재간 역부령에다가 기거가 별로 좋지를 않잖아요. 그죠? 예. 거문에 어두운 별도 있고 이래서 좋지 않은데, 자, 이명은 명궁이 공궁이에요. 이렇게. 명궁이 공궁이면서 문곡에 화기와 천형이 있어요. 아까 거화양에 천형에 화기가 있으면 가장 나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천형에 형극적인 별이 있고 문곡에 화기까지 있어요. 이렇게 어두운 별이 있죠. 그 다음에 대궁에는 거문도 어두운 별인데 영성도 어두운 별이라 극히 어두운 생각을 심하게 할 수 있는데 잘못된 어두운 생각을 이 사람도 하죠. 문곡의 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럼 명궁이 공궁이면 신궁이 조금 괜찮은 데 가 있어야 되는데 신궁은 부처궁이면서 역시 공궁의 경향이 형극성이 앉아 있어요. 자, 명신궁의 천형 경향의 굉장히 강강한 별들이 2개 있어 쌍경향 또는 쌍천형 보고 있는 형국이 돼버렸죠. 거기에다 또 뭐도 있어요. 신궁에 상문, 백호, 천고 뭐 이런 사망을 의미하는 사망성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묘지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명궁도 공궁이고 신궁도 공궁이니 이제 어디를 봐야 돼? 복덕궁을 봐야 되는데 복덕궁에 천동이 있는 건 상당히 괜찮죠. 자, 천동은 자수성가의 별이고 아이의 별이고 그 다음에 복을 의미하는 복성이에요. 그래서 복덕궁에 천동이 있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다. 근데 여기 뭐 큰 흉성은 없어요. 근데 바라보는 대궁에 뭐가 있어요? 천량의 화과가 있어서 좋긴 한데 천마 타라의 절종마, 그죠? 절종마. 그 다음에 순공 천하의 어떤 공망성들.
그 다음에 뭐가 협해요? 겁공이 이렇게 협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살이 이렇게 협하죠. 화살위패로. 겁공 이런 식으로 협하니까 복덕궁 상황은 괜찮지만 제복선 상황이 좋지 않아서 천동이 지금 뭘 만나요? 양타의 영성을 만나서 천동은 경향 하나만 만나든지 화기 하나만 만나면 격발되어서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살성을 보면서 대궁에 있는 천량이 겁궁의 협에 천마타라 절종마의 이런 공망성들을 많이 보니까 이 천량 역시 음덕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뭘로 작용해요? 현극으로 작용을 하니까 이 사람은 지나치게 현극적인 별들이 너무 많죠. 그죠? 천형도 현극, 경향도 현극, 천량도 현극, 천마타라 절종마도 현극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복덕궁에 천동이 있으니까 아이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칫 타라가 집착 같은 걸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죠. 화과나 타라가 정신적으로 집착할 수 있는 아이에 대해서 집착할 수 있는 소지가 다소 있는 사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사주라고 해서 다 죽느냐? 그건 아니지만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자살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문이 그럼 거화양을 만들었느냐 봐야 되잖아요. 거문 자체에서는 영성을 보고, 그죠? 문곡의 화기 만나요. 그 다음에 경양, 천영 이렇게 만나죠. 그래서 거, 양을 보면서 천양, 화기. 그죠? 악교가 됐죠. 천영하고 화기를 이렇게 만나서 천희에서의 상황이 굉장히 나쁘게 구성되어 있는 사주가 되어 있죠. 그러면 자녀궁이 뭐 나쁘니까 그럼 자녀가 사망했는가 한번 본다면 자전서는 자녀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죠?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뭐가 문제예요? 칠살이 사망성이고 그죠? 천수는 목숨이고 그죠? 지궁은 뭐예요? 거기에 어떤 변동이나 좌절이 있는 거죠. 좌절이. 그죠? 반천절시니까. 그래서 사망성이 앉아있는 데다가, 이게 원래 무구는 유수인데, 그죠? 록에 록존이 있으면 더 유수인데, 이렇게 록에 록존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상당히 좋긴 하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금전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어떤 이 목숨 면에 있어서는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록존만 있으면 모르는데 지공까지 있어서 양타가 이렇게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양타가. 천마타라 부심화도 들어오고, 그죠? 천마의 경향 부심화잖아요. 이런 별들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칠살의 사망성이 크게 대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질병으로 자식이 이제 운세가 그렇게 되면 질병으로 또 사망할 수도 있겠죠. 질병으로 사망을 했어요. 가뜩이나 정서적으로 약간 불안한 소지가 있는 사람이 자식이 죽자 신경쇠약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을해년에 왔어요. 을해년에. 그러면 이제 복덕궁 대안이니까 정신적인 문제 상당히 많고요. 천동 정신적인 문제죠. 그죠? 천동 정신적인 문제죠. 자, 그런 상황에서 대궁에서 천마타라 절종마 보고요. 그죠? 천량의 현극성을 보게 되는 그런 사주면서 거화양을 만나는 이 선천의 문곡 화기가 대한내궁으로 들어와 있는 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의 흉의가 건드리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자, 을에 대한이니까 을간 사화를 움직여 보면 을간 뭐예요? 기량 자월이죠. 그래서 천기의 화록에서 움직였어요. 그죠? 그러면 선천의 문곡 화기를 천기의 화록으로 움직여서 록기전도로 이게 사실은 결과궁이 되는 거죠. 자, 어두운 생각에 극치를 이루어서 문곡의 기 영성, 그죠? 천영 이런 식으로 문곡에 우리가 저번에 한 거 생각났나요? 거문이나 태음이나 영성이나 문곡이 있으면 그죠? 그 다음에 화기까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음살, 그죠? 일의 추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수 없어서 그저 배신당하거나 배제당하거나 사기당하거나 암 같은 병에 걸린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너무 지금 음적인 별들이 너무 많이 있죠. 이 자체에 지금 음적인 별들이 너무 많이 있으면서 천영 있고 파세 있고 절공 있고 그죠? 조객 만나고 제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록기전도로 문곡의 화기, 이 문곡의 화기도 상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를 움직여서 굉장히 좋지 않은
대한이 되는 거죠. 그죠? 선천의 화기를 대한해서 록기전도로 결과화시켰어요. 그러면 문곡에 화기가 되어 있으니까 진술궁, 지례궁도 사실은 이제 현기업인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거문에 록기가 안 있어도 거문하고 같이 있는 별에 록기가 있으면 천사, 그러니까 이게 이미 현기업인 되어 있어서 여기 홍란, 천이, 천월 이렇게 질병성을 다 움직이고 있으면서 여기가 부질선이죠. 그죠? 자파상은 뭐였어요? 불충불이라 그랬죠. 그죠? 질병으로 인해서 불충불이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 다음에 파구는 육친불이고요. 그래서 얘도 움직인 꼴이 되면서 록기전도로 지례궁 움직였어요. 그죠? 명천선, 부관선 움직이고요. 자, 천기화록의 이제 2차 결과는, 특수 2차 결과는 진술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건 없죠. 자, 그 다음에 결과궁이 어디로 갔냐면, 태음의 화기로 갔어요. 태음의 화기. 태음의 화기로 가면서 제복선 또 움직였죠. 그죠? 제복선. 그러면 태음은 여성 육친한테 불리하죠. 제복선의 태음의 화기, 어두운 생각을 극적으로 하면서 신궁까지 움직이고, 상문백호 움직이고, 경양 움직였어요. 자, 천연경양 다 움직이고요. 상문백호 조객 다 움직이고요. 복덕궁 움직이고, 신궁 움직였어요. 지례궁 움직이고. 다 움직였죠. 그죠? 사망성인, 상문백호, 조객, 참 문곡의 화기 다 움직여서, 이대한 굉장히 목숨사에, 생명사에, 그죠? 목숨사에 불안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그런 대한이죠. 그런 대한인데, 자, 병인년이 되자. 그죠? 그러니까 질병에서 벗어나긴 좀 힘든, 대한이 되잖아요. 병인년이 되자. 자, 병인년. 아, 참, 이거 안 했네요. 1차 결과 했으면 2차 결과 해야죠. 자, 2차 결과. 유궁에 있는 문곡 화기와 함께 축궁에 태음 화기니까 사궁 움직이면서 선천, 제복선, 명천선 움직이면서 천량의 현극성, 타라천마, 절종마 다 움직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해궁이 결과궁이 되고, 그 다음에 축궁에 있는 태음 화기를 미궁으로 차성한궁 하면 또 어디도 움직여요. 인신궁도 움직이죠. 그죠? 인신궁도. 그죠? 인신궁도 움직이게 돼서 대한 외궁이니까 결과의 의미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병부 움직였죠. 병인년은 대한에서 결과궁으로 움직인 궁선이에요. 병인년은 28세는. 그 다음에 정탐에, 낭탕에, 화탐에 갑작스럽게 먼 일을 저지르는 그런 유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년의 상황은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무곡의 화록도 만나고, 그죠? 록존도 만나고 이러는데, 사화를 한번 돌려봐야지 이제 진짜 나쁜가 좋은가를 알 수 있겠죠. 병간 사화를 돌려보면 뭐예요? 동기, 창, 염이죠. 자, 복덕궁에서 움직여요. 자, 대한에서 결과궁으로 움직인 걸 움직이면서 병지예요. 그죠? 천동을 움직이면서, 자, 묘궁의 천기의 화록, 대한의 천기의 화록이 있으니까 미궁 움직이죠. 그럼 대한에서 이 충미궁의 제복 부관선을 결과화한 거를 유년에서 결과화해서 상문백호, 신궁, 복덕궁 다 움직이면서 경양, 천곡 다 움직이죠. 자, 그 다음에 묘궁에 있는 천기의 록을 유궁으로 차성한궁 하면 해궁에 있는 유년의 천동화록과 유궁의 차성한궁한 유궁의 천기화록과 함께 어디 움직여요? 여기 또 움직이죠. 진술궁 움직이면서 부질선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죠? 차성 2차 발생이죠. 그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 자, 지례궁 움직이고 신궁 움직이고 다 움직였네요. 지금 사망의 상, 형로선 움직이고 제복선 움직이고 다 움직였죠. 그죠? 형로선 움직이고 제복선 움직이고 다 움직였죠. 그 다음에 결과궁으로 염정 화기로 가요. 이렇게 혈연의 변동, 혈연에 가까운 사람의 혈연에 어떻게 돼요? 혈연에 상실감이 있게 되는 거죠. 혈연의 상실감 감이 있게 돼서 이해에 병인년에 대한에서 움직인 궁선을 모두 다 움직여서 병인년에 자살한 그런 명예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8페이지요. 선천명궁이 유궁으로 정성이 없으면서 문곡 화기와 천영, 절공, 파쇄, 조객 등 흉한성이 포진되어 있어 좋지 않은데 대궁의 영성과 동궁한 기거를 끌어다 쓴다. 기거는 이미 기거의 삼방에서 149페이지요. 거화양은 실제로 검은 영성 경향이죠. 사실은 거영향이죠. 문곡 화기를 보아 거화양의 악격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로 이 기거를 명궁에서 끌어다 쓴다. 선천 복덕궁의 천동 또한 양타 영성의 삼사를 보고 불안정하다. 을에 대하는 천동운으로 삼방에서 천량 화가의 길하 외에는 양타 영성의 삼사를 보고 타라 천마 절정마 1월에 양타 1, 2, 산재의 악격이 형성되어 있고 묘궁에서 문곡 화기를 만난 기거의 종신 액사격을 보고 있다. 만약 복덕궁은 1월로 양타의 영성 천영 문곡 화기 살기를 보아 매우 불안정하다. 그죠? 여기가 굉장히 불안정하죠. 1월에 양타의 1, 2, 산재의 뭐 현극적인 별 2개 다 보고요. 경양 천영. 근거 이후 이렇게 대한명궁과 대한복덕궁에서 거화양의 종신액사격이 형성되었을지라도 위에서 설명한 부다 조건이 충족되었는가를 봐야 하는데 을에 대한의 사화를 보면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 을간 천기 화록이 묘궁에 있어 원국의 거화양의 종신악격을 대한화록으로 인동시키고 있다. 태음 화기 결과는 대한복덕궁에 있어 1월 양타 1, 2 산재뿐만 아니라 상문백호를 제대로 인동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역시 복덕궁 입장에서 보면 대한화록에 의해 인동된 기거의 거화양 종신 액사격과 1월 양타의 1, 2 산재격이 겸해서 이루어지므로 흉을 말로 할 수 없다. 거화양격이 인동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살이 부대 조건 복덕궁이 움직여야 하고 지렉신궁이 움직여야 한다. 자, 54번 줄을 보시면 위명은 을간 천기화록 발생이 묘궁에 있으면서 진궁의 선천 지렉궁 잠이 천상을 재음 협인하여 지렉궁을 발생 차원에서 움직이고 결과는 태음 화기로 미궁 신궁을 움직여 지렉순궁이 다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 자살하기 위해서는 3번이요. 자살하기 위해서는 상문백호와 형로 제복선이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역시 이명도 발생해서 재음 협인으로 인동된 진궁 잠이 천생의 지렉궁이자 대한 형로선과 중첩되어 움직이니 형로선이 움직였다. 결과인 태음 화기는 대한 제복선을 움직이며 상문백호를 같이 움직이고 있어 완벽하게 자살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이 대안의 자살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병인년을 보면 유궁, 유년, 부질선으로 거화양이 종신액사격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병인년의 천동화록의 염정의 화기인데 대한 명천선을 그죠? 유년에서 움직였으니까 유년 12사항궁을 쓸 수 있죠. 유년 12사항궁을 쓴다면 묘유궁이 유년 부질선이 되는 거죠. 그죠? 유년 부질선. 이미 대한에서 부질선이 움직였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하여튼 유년 부질선이 묘유궁이 움직이는 꼴이 돼서 그죠? 묘유궁이 움직이는 꼴이 돼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암동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꼴이 돼서 병인년에 자살을 한 여명의 명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거화양격은 끝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곡과 관련된 상명 영창타무격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거화양의 그 다음이 영창타무격을